안녕하세요.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요즘 날씨 좋아요. 완전 굿. 그쵸, 여러분? 햇빛도 너무 좋고, 물론 일교차가 심해서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 하지만, 그래도 낮에 햇빛은 너무 좋아요. 야, 이제 고추 막 이런 거 벌써 다 말렸나요? 말리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가을에만 먹을 수 있는 많은 과일들 뭐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 햇빛도 좋고 음, 그리고 이제 울긋불긋 그쵸? 가을이 제일 화려하잖아요. 그 울긋불긋 물도 들고 노랗게도 물들고 음, 얼마 전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요즘 왜 그 대도시에 있는 은행 가로수에 있는 은행나무의 은행은 중금속이나 이런 그런 거에 많이 오염이 돼서 먹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먹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리산에서 아무 오염이 없는 거기서 채취한 은행이나 서울역 가장 복잡한 차도 가장 많이 다니는 거기서 채취한 은행이랑 똑같이 했는데 둘 다 안전하다고 수치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딱딱한 그 껍질 안에 쌓여서 그러지 않을까 하여튼 아무튼 그러니까 안심하고 은행을 드셔도 됩니다. 은행 그 약간 그 솜살 뿌려서 이렇게 꼬치에 구워서 그 소주 한 잔에 딱 아하 들켰네요. 그죠? 그 은행은 맥주보다는 소주 안주로 좋은 것 같아요.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갑자기 술 얘기를 했네요, 제가. 음. 아무튼 그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지난번에 왜 제가 이제 연속으로 해서 불안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범불안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그 그러니까 불안장애는 뭐뭐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분리불안도 있고, 범불안 장애도 있고, 공포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강박장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트라우마라고 하는 PTSD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범불안장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또 공포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포비아라고 붙죠, 뒤에. 그런 공포증인데, 공포증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 특수한 상황 또는 어떤 그 대상 있죠. 왜 비둘기 예를 들어서 비둘기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새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아니면 사람이 갑자기 많이 모인 데에 대해서 겁을 그러니까 제가 약간 너무 복작복작한 시장에 가면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황, 어떤 대상, 거기서 이제 심한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돼요. 이제 그러한 상황이나 그런 대상을 회피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제가 계속 이런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애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느끼거나 약하게 느끼거나 기간이 짧은 거는 장애라는 진단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장애이기 때문에, 어머, 나 공포 장애 아니야? 뭐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지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DSM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쭉 시작해서 지금 DSM-5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나 증상이나. 그러니까 그거에 합당한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는 그런 장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내가 잠깐 그랬다고 해서 나 그런 장애인가 봐. 이런 생각은 하시지 말고 다음에 이런 말씀 안 드릴게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나, 상황을 회피하게 되는 그런 장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종류가 좀 나눠지겠죠? 그래서 공포증에는 이제 특정 공포증이 있어요. 특정 공포증이 있고, 사회 공포증이 있고, 여러분들 공황장애랑 이렇게 헷갈리시는 광장 공포증이 있어요. 광장공포증이 공황장애랑 많이 다른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비슷하게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정 공포증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린 어떤 시장,
이런 아니면 뭔가 시험을 봐야 되는 큰 시험을 앞둔 어떤 상황, 그런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새나 비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저 같은 경우는 벌레, 곤충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런 특정한 상황,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이제 회피를 갖는 거를 특정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특정 대상이라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은 그 비둘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벌레나 뭐 곤충, 그 다음에 그 뾰족한 물건에 대해서 또 그 공포를 느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주사나 침 같은 게 오면 우리는 싫고 무섭지만 그걸 유난스럽게 해서 거의 혼절 상태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떤 뾰족한 침에 대한 굉장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치면 피가 흘리잖아요. 근데 그 피를 보면 일단 혼절을 하거나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떤 특정한 대상의 공포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봐서 그럴 수도 있고, 어디서 내가 나 넘어졌어 했는데 넘어져서 피가 났어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상황 자체만으로 피가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내가 보진 않았지만 내가 상상 속에 연출된 것만으로도 막 숨이 가빠지고 피를 본 듯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나 너무 이거 싫어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애라고 이름 붙을 정도면은 그 정도까지의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연속성, 시간에 얼마나 오래 걸리나에 그런 게 다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자기가 무서워하는 어떤 공포 자극에 노출이 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요. 식은땀이 흘리고 숨이 가빠지고 주저앉게 되고 심하면 경련도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절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이런 거를 안 보려고 하겠죠. 회피하려고 많이 하죠. 보통은 이런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 돼요. 아주 미니멈 그 짧은 기간 6개월인 거예요. 그 이상 지속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일상생활, 내 가정주부면은 가정에서의 생활, 직장인이면 직장 생활, 학생이면 학교 생활이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이게 6개월 이상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그 특정 공포증이라고 하고요. 유형이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자연 환경도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높은데 유난히 못 가거나, 그다음에 그냥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 갈 수 있는데 계곡이나 떨어지는 폭포의 물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연 환경형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그다음에 뾰족한 거, 주사나 침에 대한 그 상해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그 동물형이라 그래서, 근데 동물형을 우리가 사실은 크거나 뭐 코끼리, 뭐 표범, 사자 같은 거는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잖아요. 곰이나 이런 동물은 우리가 쉽게 맞닥뜨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하긴 요즘에 뭐 멧돼지는 자주 출몰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느끼는 것보다는 사실은 벌레, 곤충,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비둘기, 새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동물류. 기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어떤 그 인형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본 사례 중에는 인형만 보면 소스라치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유리에 대해서 공포증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은 이제 기타 유형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공포증이라고 있어요. 소셜 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대인 공포증도
소셜 포비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 상호작용, 그런 게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맺는 거를 굉장히 피하게 되고 자꾸 혼자 있게 되고, 그런 거. 근데 이제 혼자 있고 사람들 피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두려운 거예요. 무섭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대인 공포증,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다른 말로 소셜 포비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막 너무 당황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고 열이 오르고 막 부끄럽고 식은땀이 쭉쭉쭉쭉 흘러서 이 사람과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근데 나는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어떤 과제가 있어. 이런 굉장히 무섭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그런 관계가 되는 거는 어떤 사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 공포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관찰되는 거, 그 다음에 혹시나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건 아닐까? 라는 것. 또는, 모욕당할 것 같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할까? 그러니까 이건 다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벌어지지 않은 거죠. 누군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나한테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것 같고, 저 사람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를 무시할 거야. 쟤 왜 나 인사 안 받지? 나를 무시해서 그런가? 그리고, 그니까, 누가 어떤 한마디를 했는데, 그거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막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그런 사람을 앞에 뒀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봤을 뿐인데, 갑자기 이 모든 거, 저 사람은 날 무시할 거야, 저 사람은 날 모욕을 줄 거야, 내가 어떤 말, 이런 행동을 해서, 저 사람은 날 비웃겠지? 막 이런 게 갑작스럽게 모든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또 작은 그 어떤 상대방에 대한 말을 통해서 그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래서 막 가슴이 뛰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벌어지는. 그래서, 이런 관계 맺지 못함,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이것도 증상이 오래 가고, 이걸로 해서 내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친구의 모든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지면 이거를 소셜 포비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인공포증만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무대공포증, 그 다음에 식사공포증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대인공포증, 무대공포증, 식사공포증 이런 것들이 모두 통틀어서 우리가 사회공포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특정 공포증이랑도 비슷하죠. 왜냐하면 어떤 그 무대라는 특정 상황,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까지도 어떤 특수한 상황이니까 특정 공포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거기서 조금 분리돼서 이거는 따로 소셜 포비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공황장애랑 많이 헷갈리시는 그런 광장 공포증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 광장 공포증이 심해지면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넓은 광장이나 넓은 어떤 큰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 거기에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불안하고 막 공포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야외, 음악 광장 같은 게가 있는데, 막 이게 500명, 1000명, 그 이상 수용 가능한 곳에,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넓고 막 큰 공간에 나만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이렇게 내가 지금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우러 와줄 수 없는 그 굉장히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나 혼자 있는 그런 폐쇄공포증이랑은 다르게 넓고 큰 커서 그 주는 그 위압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넓은 장소에 나 혼자 뚝 떨어졌는데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공포가 확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폐쇄공포증이랑 약간 느낌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이 어렵거나 곤란한 장소. 그러니까 광장공포증이라서 꼭 넓은 장소는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 안이라든가 다리 위라든가 아니면 뭐 비행기, 지하철 어떤 운송수단에 내가 있을 때 내가 탈출하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탈출할 수 없어. 막 이런 거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대구 지하철 그 사고 있었잖아요. 그런 데서 지하철을 탔던 사람은 지하철을 못 타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게 어떤 광장공포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폐쇄공포증이랑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리고 그 갑작스럽게 어떤 내가 사고를 당하는 그런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받을 수 없는 장소나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그때 물려오는 그런 두려움, 공포 그런 게 이제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는데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또 영화관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갔을 때 많은 사람 속에 있기는 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나만 구출될 수 없고 내가 너무 혼자라서 내가 여기를 벗어나거나 쉽게 탈출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데서 오는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광장 공포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광장 공포증은 어떤 특정 장소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러한 장소에서 경험할지도 모르는 아직 생기지는 않았지만 생길지도 모르는 어떤 그 안 좋은 사고, 안 좋은 상황 그런 게 자꾸 내 머릿속에서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탈출할 수 없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은. 그래서 그게 어느 장소를 가거나 갑자기 내가 잘 있다가 영화를 잘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라고 되면서 그때 이제 느끼는 증상은 거의 비슷해요. 신체화 증상은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막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고 결국에는 뭐 졸도를 하거나 막 몸에 경련이 와서 부들부들 떨어서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광장공포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포증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특정 공포증, 그 다음에 사회공포증, 광장공포증에 알아봤고 특정 공포증에 대한 유형으로는 상황형, 자연환경, 그리고 혈액이나 주사, 그 다음에 동물, 기타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불안 장애 중에서 흔히들 연예인들이 많이 커밍아웃을 하는 그런 공황장애나 강박장애, 그다음 PTSD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일시적으로 생겼다 그래서 내가 나 그런 장애 있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있거든요. 저는 제가 꿈이 수의사이긴 하지만 저는 벌레나 곤충, 특히 바퀴벌레, 귀뚜라미, 그다음에 무슨 애벌레, 송충이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제가 왜 이게 공포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는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장애라고까지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그거에 연연히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너무 흔히 얘기하는 그런 장애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 맥락을 짚어 드리려고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이상 심리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잘못 왜곡된 판단이 있을 수 있고 주위에서 또 잘못된 지식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유의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뭐 잘난 척 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 가을 굉장히 짧잖아요. 요즘 봄, 가을 굉장히 짧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즐기시고 그리고 또 이제 책도 보시고 그리고 살짝 고독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아무튼 즐거운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